안녕하세요. 네, 저는 홍보실 뉴미디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명지훈 과장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저희 홍보실 직무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보니까 아까 뵀던 분들도 많이 계셔서 혹시나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 듣는다는 기분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처음에는 기업 홍보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학생분들이 이렇게 잘 좀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업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홍보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흔히 홍보실 사람들을 그냥 홍보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 홍보쟁이가 되기 위한 그런 자격이라든지 갖춰야 될 그런 덕목 같은 거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세션에 이렇게 넣었고요. 마지막 이것만을 알고 오세요라는 거는 저희 홍보실 이제 신입사원부터 이제 팀장들까지 여러 분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러한 것은 꼭 알고 오시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먼저 기업의 홍보, PR이란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PR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렇게 내리자면 홍보는 본질은 널리 알린다는 의미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신문방송학과나 미디어학부 관련 전공자들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로서 넓을 알고 말 그대로 널리 알린다는 얘기죠. 기업 PR은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 활동의 한 일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속해 있는 본부 자체가 약간 마케팅이나 그런 것보다는 경영 쪽, 경영 기획 쪽, 아니면 전략 기획 사업부 그런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의 목적 중에 하나는 대중의 이해와 설득, 신뢰 관계와 유지와 개선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잠재적인 소비자, 그리고 현재 소비자, 그리고 저희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을 대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광고 홍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광고와 홍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광고는 저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능 자체가 광고 같은 경우 마케팅, 홍보는 경영을 위한 목적이 있고요. 대상은 광고는 소비자, 그리고 저희 홍보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광고, 흔히들 광고, TV 광고라든지 신문 광고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우리 회사 제품 좋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싶겠지만 홍보를 통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 제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홍보실의 역할은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미지 관리, CEO 평산, 여론 관리, 이슈 관리, 위기 관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가지 이슈를 이제 매스미디어, 대중들이 보는 그런 매체들에게 이제 저희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홍보 트렌드가 예전에 비해서는 미디어가 많이 다수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광고와 예전에는 홍보랑 광고가 약간 뒤섞인 혼재되는 그런 개념이 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관리 쪽, 그러니까 특히나 위기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특히 홍보에 큰 역할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 현대자동차 홍보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홍보직을 원하시는 학생분들이라면 이런 위기관리 쪽을 좀 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면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냈던 것들이 이제 방송에 반영됐던 그런 사례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많은 SNS라든지 블로그, 또 특히나 신규 뉴미디어들이 많이 이제 나타남에 따라서 이런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그런 좀 역할이 많이 약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희 현대자동차 홍보실에서는 여전히 공중파 방송과 그리고 지면 신문을 큰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특히나 근데 저희 홍보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홍보 자료가 한번 나가게 되면 이런 방송에 정말 1, 2초 그리고 신문에 한 줄을 이렇게 실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기자분들과 이렇게 입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실리도록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KBS 9시 뉴스에 나온 이렇게 큰 뉴스인데요. 이렇게 저희 제품이 이렇게 한 꼭지로, 저희가 꼭지라고 얘기하는데 한 꼭지로 이렇게 소개되기는 정말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위해서 기자들과 뭐 저녁에도 뭐 전투라고 얘기하죠. 뭐 술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보여드릴 내용들은 지금 그 사내외보와 사내방송인데요. 저희 홍보실은 크게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 홍보가 대외 언론 홍보를 이렇게 뜻하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지금 실린 현대자동차 그 신문 같은 경우는 주간지로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방송 같은 경우는 매주 이렇게 주제를 달리하면서 저희가 사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 사옥 안에 있는 방송국 사진이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홍보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었긴 한데, 이 안에 이제 자세한 뭐 그룹 소개라든지 그룹사 뭐 사회공헌 뉴스라든지 아니면 저희 보도자료가 실렸을 경우에 보도자료도 이렇게 내놓고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면접이라든지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홈페이지 같은 거를 잘 참조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이렇게 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현대자동차 홍보실은 그룹 홍보실을 기능을 같이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자동차 홍보실로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는 기아자동차 홍보도 저희가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에는 뭐 수십여 개의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계열사들의 그런 홍보도 저희가 조금 도맡아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는 영현대, 키즈현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미래 저희 잠재 고객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대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키즈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영현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경쟁률도 꽤 높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마 뭐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 뭐 영현대 출신들도 저희 실제로 입사하신 분들 중에 영현대 출신들도 있고 꽤 큰 도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쟁이, 홍보인. 그러니까 홍보인을 어떤 사람이 홍보인이 될지, 홍보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일단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현대자동차 홍보실 그것이 궁금하다 해서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는 팀이 10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뭐 10개의 팀인데 일단 크게 구성을 하자면은 7개의 대언론 홍보 부서가 있고요. 아래 가장 밑에 줄 3개 팀은 이제 지원 부서입니다. 지원 부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아니면 행사 기획 같은 거, 뭐 아니면 홍보 지원팀 같은 경우는 광고 협찬, 그러니까 광고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협찬들을 진행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흔히 100명의 홍보쟁이가 이렇게 저희 홍보실에 있고요. 지금은 뭐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입사하실 때쯤 되면 아마 110, 120명 아마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101번째 자리에 여러분들이 준비됐습니다. 홍보인을 여러 가지 덕목,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스포크스맨이라고 해서 대변인을 이렇게 뜻하는데요. 홍보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특히나 방송 홍보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뭐 저희 사원 대리들은 안 하겠지만 팀장 정도 선에서는 이런 인터뷰가 잦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우리 회사의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직급이 낮은 사람이더라도 일반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우리 회사의 대표다.
그리고 대변인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고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데 그 안 좋은 기사들이 저희 최근에 많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뭐 설명, 해명, 변명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그 기자분들과 다가서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일이 그러니까 저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홍보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홍보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스토리텔러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 이야기꾼을 뜻하는 스토리텔러인데 최근 들어서는 또 뭐 이렇게 그 홍보하는데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보도자료이더라도 아무래도 그 기자분들이 봤을 때 좀 더 눈길이 가고 재밌는 거를 아무래도 더 기사화하기 더 좋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튀는 아이디어, 새로운 시각 같은 거를 그 기자분들이 많이 원합니다. 그런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홍보하는데 더 이렇게 적합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세일즈맨입니다. 홍보인은 아까 뭐 이렇게 광고 마케팅과 그 차이점을 말하면서 판매는 아니라고 했지만 일단 저희는 회사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홍보인들은 많은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그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철한 서비스 정신. 기자분들은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돌봐드리고 케어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스피어헤드, 그러니까 선봉대 최전방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현대자동차 홍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최전선에서 저희 회사의 그 모든 굳은 일, 뭐 위기들 그런 최전방에서 이렇게 막고 이렇게 저희 조금이라도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겪은 만큼 안다라는 이렇게 말이 있는데요.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뭐 그런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없어요. 저희는 들어와서 OJT,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몸으로 때우는 그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발로 뛰는 홍보 가장 다이내믹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처럼 이렇게 큰 회사도 있고 뭐 작은 회사도 있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홍보를 한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동차 자체가 너무 버라이어티한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홍보 담당 김대리 하루라고 제가 8월에 어느 날 하루 정도를 제가 한번 시간표대로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8시 뭐 아시다시피 8시 출근 그리고 6시 퇴근 이게 뭐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시간이지만 뭐 일단은 모든 직원들이 다 이렇게 동일한 그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대리는 언론 홍보 중에 이제 방송 쪽 담당을 하는 대리에 그냥 하루를 그냥 제가 예시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출근을 해서 뉴스를 체크를 하고 뭐 이슈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보도자료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11시에 이제 배포를 하고 이제 보도자료에 대한 이제 설명 같은 거를 기자들과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뭐 연구소 현장 취재 준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현장 취재가 이렇게 잦은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연구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사업소 같은 경우를 이제 취재할 경우에 저희는 무조건 동행해서 이제 같이 기자들과 업무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퇴근 시간 즈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다음날 나올 신문 이제 가판이라고 하거든요. 가판을 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가판이 보통 7시 한 반 정도까지 다 뜨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뭐 모든 직원들이 다 남아서 하는 건 아니고 당번대로 이렇게 당직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그 속보 뭐 기사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스크랩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은 사보 담당 이대리 한 달인데요. 그 사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스케줄보다는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먼저 이렇게 전월워 배포를 하고 이제 첫째 주에는 기획회의, 뭐 편집안을 결정하고
두 번째 주에는 뭐 원고 청탁, 뭐 취재를 진행하고, 뭐 이렇게 편집안 뭐 수정 이런 식으로 원고 마감이 되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편집안이 이제 결정이 되고 최종 교정을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되는 겁니다. 뭐 아래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책들은 다 저희 그룹사 그 잡지인데요. 저희 사고 담당 직원이 뭐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이 담당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 협력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것만을 알고 오세요. 그러니까 홍보시 선배들에게 물어봤더니라는 그 세션인데요. 아마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인 현대자동차 홍보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5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광고 회사이냐? 아닙니다. 예, 광고 특히 그러니까 제가 저 올해 상반기 때 그러니까 실제로 1차 실무진 면접에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광고와 홍보가 이렇게 혼재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광고하고 이렇게 많이 혼동을 많이 하세요. 저희는 광고 제작은 하지 않고 이렇게 광고를 이제 그 협찬 진행 같은 거를 하지만 광고는 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자들에게 저희 회사를 판매하는, 이미지를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남녀공학, 예, 맞습니다. 흔히들 현대자동차 이런 같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남자 직원들이 뭐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 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제로도 그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 그 여자 그 지원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 그 전형에 들어오는 그 성비도 봤을 때 6대4 정도로 여성분들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특히나 최근 2년 동안 홍보실의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남녀 비율이 5대5로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아마 아무래도 근데 최근 들어서 좀 그 소프트한 홍보, 그리고 또 이제 언론사의 여자 기자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단과대냐? 아닙니다.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과 그 전공생들이 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그런 편견을 좀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로 저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설명 같은 게, 기계적인 설명 같은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공학 전공자들의 이제 그런 지식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기계공학을 전공한 곽대리, 또 지리학을 전공한 이대리, 뭐 정말 전공은 다양합니다. 예. 거의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과들이 다 있다고 보셔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또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좀 미디어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좀 그런 편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요. 홍보 모델이 절대 아닙니다. 뭐 일단은 뭐 면접 진행하면서 뭐 외모를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외모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이제 뭐 진솔한 뭐 그런 지식, 진솔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평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 철학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보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홍보에 적합한지, 그리고 얼마나 적합한지 뭐 그런 거를 따지기 때문에 홍보 모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펙, 열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저희 그 면접을 오시는 분들 스펙 정도면은 모든 일을 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홍보 업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토익을 만점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학점사 만점이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크게 따지지 않고요. 저는 열정, 그런 거를 주로 많이 따집니다. 실제로 작가 지망생이었던 그러니까 작가를 준비하던 지망생 김사원이 작년에 신입사원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푸드트럭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신입사원도 있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많았는데요. 뭐 일단은 스펙과 업무 능력은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밑에 신입사원들을 교육해보고 이렇게 같이 일해보고 해보지만 정말 스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벌 그런 것도 전혀 따지지 않고요. 일단 서류만 통과하신다면야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다음 장은 이제 저희 현대자동차 홍보실 직원들의 뭐 평균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사교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언론 매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잘 모르는 전화가 한 수십 통씩 옵니다. 뭐 유명한 그런 매체도 있지만 뭐 유명한 매체도 있을 뿐더러 또 기자분들도 뭐 하루에 뭐 전화 주시는 분도 수백 명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특히나 신차 행사라든지 뭐 기자 행사를 가게 되면은 뭐 거의 모르는 기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대면대면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마치 뭐 오래전부터 알았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해주면은,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홍보실에서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다 사교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발력인데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특히 매스컴 속고에 맞는 그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그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마 지금도 그 현대자동차 검색해보면은 뭐 거의 뭐 1분 단위로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그런 홍수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은 순발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순발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또 이렇게 또 정확성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한번 잘못 내뱉은 말이 이렇게 잘못 나갔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순발력, 스피드가 미덕이지만 그렇다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중함은 이게 또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소한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게 저희 홍보실의 또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대외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먼저 나오는 바람에 좀 큰 곤욕을 치렀던 그런 직원들도 있었고요. 그런 직원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동료 직원이라든지 선배 직원들이 뭐 하루 종일 그냥 그거에만 매달리다가 뭐 이렇게 결국 해결 못하고 뭐 이렇게 뭐 퇴근도 거의 늦게 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관계는 외향적이지만 내면은 신중한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저희 현대자동차 홍보실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끈질김은 또 한 가지, 이렇게 인내심과 지휘한 자존심을 내려올 준비된 사람만 이렇게 오셨으면 하는 또 이렇게 저희 선배 직원들의 바람인데요. 아무래도 그 기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기자들의 그런 끈질김과 집요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끈질기고 더 집요하고, 그리고 그 기자들한테 뭐 감과 쓸개 다 빼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좀 업무에 진행을 해야지, 너무 자존심 태우다가 이렇게 뭐 종종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악착같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악바리 후배가 좋아요라고 저희 그 선배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뭐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가장 위험한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부심인데요. 힘든 만큼 보람도 매우 큰 직업, 큰 부서가 홍보실입니다. 뭐 홍보라는 일 자체가 이렇게 뭐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을 따르다 보면 엄청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뭐 하루하루 거의 전쟁과 다름없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노사 이슈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는 때에는 뭐 정말 기자들과 매일매일 전화로 전투를 하고, 그리고 해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간혹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풀기 위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게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홍보 이렇게 화려한 이미지에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좀 홍보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Q&A 통해서 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 딱 하나만 받고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를 위해서 좀 양보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션을 빨리 종료를 하고요. 개인적인 질문들은 저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실 그리고 홍보 직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오늘 본부 소개해 주신 저희 명지훈 과장님께 박수로 항상 보내드리겠습니다.